근데 간호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못에다 두시고 이 먼 곳까지 근무를 하러 오신 것 보면. 미연은 그 말에 구태여 답하지 않았다. 자신이 굳이 나서서 가족도 없는 혈혈단신이에요 라고 말하기는 쑥스럽다. 아직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도 있고 남동생도 둘이나 된다. 가족이라면 그들도 가족일 수 있다. 하지만 마흔을 코앞에 둔 자신에게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은 아닐 것이다. 그쪽 분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2주간이나 봉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사모님이나 자제분들도 많이 보고 싶지 않아요? 글쎄요, 하하. 미연은 그렇게 말하는 그를 조용히 견눈질해 본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 일이 제법 힘이 붙이는지 이마에 땀이 솟아있다. 그가 부여잡은 손잡이 아래에서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존다 싶었는데 어느새 코까지 가볍게 골고 있다. 오늘 간호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와는 제법 대화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군요. 저야 괜찮겠지만 장 선생님은 상관없겠어요. 같이 봉사를 왔던 분들이 지켜보면 눈치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사정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 간호사님의 동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게 마음이 걸리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동료들이 뭐가 아쉬워 노처녀의 동태에다 관심을 두겠어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으면 또 모를까. 예? 아니 그럼 학술은 좀 전 미연이 변호사 어쩌니 하고 말을 꺼냈을 보다도 훨씬 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앞의 내용과는 유가 다른 신선한 충격이었다. 미연이 아직 미혼이었다니 정말 그에겐 가장 듣고 싶었던 반가운 소식이었다. 자신도 현재 혼자라는 말을 해오니까 순간적으로 학수는 갈등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미혼인 미연이와 이미 한 번의 상처를 겪은 호라비인 자신과는 분명히 처지가 다르다. 미연은 자신이 미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는 듯한 학수의 표정에 잠시 의아한 기분이다. 어느새 40이 다 된 자신은 말 그대로 그리낌 없이 그렇게 말해버렸는데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물론 상대방은 기혼남으로 자신보다 몇 살은 더 들어 보이고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인상이다. 그래서 서슴없이 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학수도 이번 주도 이틀이면 끝이 나고 다음 주도 지금 같은 분위기면 봉사활동이 금방 끝나 버릴 것 같아. 봉사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미연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곳의 분위기가 갑자기 대화는 중단되고 침묵이 이어진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24. 어머, 오늘은 일찍 오시네요. 오늘도 늦을 줄 알고 아직 식사 준비도 못했는데. 아니 밥은 간단하게 먹고 왔어. 그러지 말고 안주거리나 좀 만들지. 모처럼 오붓하게 술이나 한잔 할까? 그럴까요 여보? 주성이는 마침 조금 전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죠. 뭐 저도 식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네 뭐. 원영이 옷을 벗고 씻는 사이 세진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세진은 미국 생활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렌다. 자신은 한때 대학을 졸업하고 생각보다 취직자리 잡기가 힘들어지자 의학 연수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원영과 결혼하는 바람에 포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슴 한가운데는 늘 미국 문화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었다. 그렇게 가슴앓이처럼 설레고 한편으론 두려웠던 기분도 이제 얼마 후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오히려 형편은 훨씬 좋아지게 되었다. 이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이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가족의 뒤치다거리만 해주면 될 것이다.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벨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찌개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고등학교 시절의 노랫가락이 흥얼흥얼 흘러나왔다. 그때 선생은 자신에게 이 노래를 대표로 시켰고 목소리가 좋다며 칭찬까지 해주었었지. 아,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예고 시절이여. 하지만 중간에 부를 가사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자신도 벌써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더 이상 더 들기 전에 미국 유학을 추진해야 할 이유일지도 모를 일이다.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하지만 마지막 구절은 분명하게 떠올라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다. 여보, 전에 얘기했던 유학 문제건 아마 당장 힘들어질 것 같아. 최진이 따라준 양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자신이 한 잔을 더 따라 마신 뒤 안주에 젓가락을 가져가던 원영이 갑자기 최진을 바라보며 말한다. 어머, 왜요? 자비로 가는 유학이라면 언제 어느 때고 선택해서 갈 수 있겠지만 이번 건 국비로 가는 건이라 순수도 저울질해야 하고 또 마침 얼마 전 큰 시국 사건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이 우리 부로 배당되었지 뭐요. 사건이 하도 중단건이라 착수 후 종결짓고 법원에 송치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유학권은 물 건너간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 마침 내 순서 다음 사람에게 이번에 양보하고 대신에 나는 사건이 종결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다음 유학을 보내는 시점에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기로 검사장님도 관계자들 앞에서 고언까지 하셨거든. 그러면서 원영은 1년에 2명씩 배정하는 국비 견학 유학 코스에 자신이 낀 일도 어쩌면 행운이라는 사실까지 강조하는 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본인이 원하면 가족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요소도 있었다. 물론 가족들의 비용 지원은 최소한의 거주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은 선진국의 법 체계를 이수하는 코스를 밟고 가족들은 어학연수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으면 그야말로 꺽먹고 알먹는 시기에 일거양득의 기회가 된다. 어학연수라면 주변에서는 이제 혈안이 되어 돈을 펑펑 쏟아 부으면서까지 해오고 있지 않는가. 그럼 넉넉하게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뭐. 그 정도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네요. 참, 이번 주말에 어머니한테 한번 같이 다녀오지. 병원에 안 간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이런 말까지 해서 좀 그렇지만 도련님이나 어머님이나 반겨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어. 최진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너무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 아차한다. 마음은 어떻든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게 노력하려 했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 않다. 그래도 같이 갑시다. 주성이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 녀석인데 어머님이 매우 기여하시는 것 같은데 뭘. 알았어요. 스케줄 한번 맞춰보죠 뭐. 최진은 그러면서 탁상용 달리기의 토요일에다 병이라고 표시를 해두었다. 자신은 전업주부라 해도 헬스와 수영 등으로 일정이 맞춰져 있고 혹시나 해서 얼마 전부터 영어 해학 코스도 끊고 수강을 해오고 있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덜컥 미국으로 갔다. 손짓 발짓 하는 수모는 당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대학까지 나왔다 해도 공부와 담을 산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속된 말로 이제는 머리에 똥만 들어차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결혼 후 머리를 쓴 일이라곤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뻥튀기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몸매가 더 날씬해 보이게 할까라고 생각해 본 일밖에 없다. 하지만 남편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지는 못할 망정 좀 전처럼 무자르듯 싹둑 잘라버리는 식의 반응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쯤은 자신도 본능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비록 자신이 시댁이 아무리 우습게 보이고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마음속으로 혼자만의 일이지 겉으로까지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남편 원영과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최소한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철저히 지키고 싶다. 괜히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책 잡히는 우를 범하고 싶지 않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간호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